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국, 세상 만사,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면 사람 덕분인 거고, 잘못되면 사람 때문인 겁니다. 지금 세계의 질서가 이렇게 교란되고 어려운 것은 몇몇 스트롱맨 때문이지요. 스트롱맨 누구냐? 푸틴, 시진핑, 그다음 차기 미국 대통령 유력한 트럼프, 한국의 안보 상황,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 전에 김씨 3대 세습, 김일성 때문이었다가 김정일 때문이었다가 지금 김정은 때문인 것이죠. 잘 되면 그러면 그건 역시 사람 덕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잘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hel목할 만한 자기 존재감을 대한민국에 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전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고흥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2024년 신년 초에 우리가 처한 상황, 이 상황 역시 사람이 떠받치고 있거나 사람 때문에 가로막혀 있거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거의 범인인 김모 씨, 67세. 이분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남 아산에서 복덕방 하는 복덕방 아저씨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중개 회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 기자들이 동기를 자꾸 물으니까 내가 8장짜리 그 변명문을 썼는데 그걸 이제 봐라 나중에 경찰이 갖고 있게 될 텐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이 김 씨가 뭐라고 해놨느냐. 너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다. 내가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칼을 이재명 목에 겨눈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에휴 저런 흉악한 범인 어? 에휴 니 복지가 온 줄 알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 드셨어요? 아니면 아 그래 그래 당신이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어? 그 말이 왠지 내 뒷머리를 한 대 탕 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이제 거기에 변명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대북武력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됐다. 그 이분이 충남 아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는데 그때 이 부동산 중개업소 특히 경제의 흐름에 그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제 그러한 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피부 감각적으로 그걸 느꼈던 그런 분일 텐데 아무튼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하나는 경제, 하나는 안보. 경제 안보를 자기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적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 씨 67세. 67세의 나이라고 한다면 몸은 아직도 그 누군가를 내가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이이면서 또 세상을 보는 눈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삶의 지혜,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67세면 뭐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충동적, 우발적으로 하는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진단하기를 문재인 정권 때, 지난 정부 때 경제 폭망, 안보도 폭망, 대북 굴욕 외구, 불종 외교, 부동산 정책 24번, 25번 폭망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경제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이 당대표로 나오면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하는 형국이 됐다. 거대 야당 167석 슈퍼 1당 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다. 그래서 뭐가 어쨌는데? 그랬는데 다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대로는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총선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지금 이 방송 저하고 공유하고 계신 여러분은 총선에서 아무튼 집권 여당이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이시죠.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든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정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흉기 테러범이라는 이 김 씨의 주장은 뭐가 이기더라도 국힘이 이기더라도 민주가 이기더라도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당이 바뀔 수도 있죠. 원내 일당이, 원내 다수당이, 여소야대가 바뀔 수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민주당은 제1야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설마 지금 제3신당 만드는데 그 당이 네? 그 당이 100석 가까이 없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이 그건 아니죠. 그 제가 가진 전 재산 걸고도 내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양당 구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 이제 그거 지금 승부를 겨루는 참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민주당의 당대표는 여전히 이재명일 것이다. 여전히 이재명일 것이다. 그 다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있을 것이며 민주당은 이재명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구도가 남아있는 한 나라 경제는 끝난다. 이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흉기 습격, 흉기 테러를 한 0.0001%도 조금이라도 측은해한 거나 공감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지탄을 받아야 될 범죄 행위입니다. 무방 범죄가 있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나라가 대혼란에 빠지고 암살이 잇따랐던 해방정국처럼 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절대로 안 된다. 대전제. 그러나 충남 아산 지방에서 조그맣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67세 된 대한민국 남성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딱 한 사람 때문이다. 누구냐?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한때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그 사람이 나중에 거기를 탈당하고 지금은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해 있고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뭐 다 떠나서
이 나라가 가령 지금부터 헤쳐나가야 될 것, 뭐 국제적인 역전도 있을 것이고, 뭐 금리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유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물가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정세 불안 문제도 있고, 오늘 뭐 연평도에서 주민들 대피 훈련했더군요. 그리고 북한이 뭐 그 완충기구에게 200발을 쐈더라고요. 그런 안보 불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뛰어넘는 단 한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재명 때문이다.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제대로 펴지려면 정책들이 제대로 펴지려면 그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 누가 이기더라도 총선에서 어떤 당이 이기더라도 이런 뜻이겠죠. 누가 이기더라도 이대로는 이대로는 이재명이 이대로 민주당 당 대표로 있는 한 나라 경제는 파탄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거꾸로 트리는 것이 자기에게는 역사적 사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